정조원년 한 노년 후궁이 사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왕은 왜 할머니뻘 후궁을 죽였을까요? 그것도 즉위하자마자 말입니다. 조정 신하들조차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죽음 뒤에는 치밀한 복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38년 서기 1762년 여름이었습니다. 궁궐안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그해 윤호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세자는 8해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궁궐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의 현장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40세 안팎의 나이였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영조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습니다. 문씨는 영조 곁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으나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궁궐의 여느 후궁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이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자빈 해경궁은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11살 어린 세손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아바마마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영조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숙의 문씨가 무언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일 정조실록에 단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문씨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켜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영조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후일 조정에 퍼졌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 세손사는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14년 후 복수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숙의 문씨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영조 52년 서기 1776년 3월이었습니다. 83세의 노왕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은 깊은 상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25세손 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조선의 22번째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1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격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조는 밤마다 그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엔 많은 이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귀에 거짓을 속삭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무리들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즉위 후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조는 승정원에 명을 내렸습니다. 영조 시절 후궁들의 명단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하, 이는 어인 일이옵니까? 정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고자 함이니라. 그러나 신하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정조의 눈빛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명단 위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의 문씨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정조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뒤적였습니다. 그 기록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죽던 그날 말입니다. 문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심이 선 것입니다. 대전 밖에서 신하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이상하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읽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를 갈며 주먹을 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숙의 문씨의 처소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말입니다. 정조 즉위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궁궐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관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조 38년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도세자가 죽던 그날의 일기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숙의 문씨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비극의 현장, 희정당 근처에서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기록엔 영조 곁에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엔 세자를 모함했다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날 문씨가 무엇을 하였느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4년 동안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짐이 묻고 있느니라. 그제야 한 원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때 문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알아들었습니다. 문씨가 영조의 결심을 부추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자를 용서하지 말라고 속삭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숙의 문씨의 처소에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새 임금께서 영조 38년의 일을 캐묻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영조의 귀에 세자에 대한 나쁜 말을 했던 것을 말입니다. 세자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때는 영조의 총애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택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린 세손이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뒤주 속의 세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세손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궁궐 밖 사가에 폐출되어 있던 문씨에게 사약이 내려질 것임을 알리는 명이 전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조의 복수국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궁궐 밖 사가에 폐서인된 숙의 문씨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임금의 죄목이 적힌 교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조의 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선왕영조를 기만하고 세자를 무고하여 국본을 흔들었으니 영모에 가담한 죄로 마땅히 사사에 처한다. 정조의 명이 그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동시에 왕권에 도전한 모든 세력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문씨는 교지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조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였습니다. 내관들이 엄숙하게 문씨가 머무는 사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백자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씨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하! 전하!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14년을 기다린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가에서 사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자 사발 속 검은 액체가 출렁였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녀로 들어와 후궁이 되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자를 모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문 씨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약을 앞둔 문 씨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졌습니다. 영조 20년 그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궁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영조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 씨는 30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조의 눈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영조 30년 문 씨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숙이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신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기 위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리해져야 했습니다. 문 씨는 영조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조 38년 그 비극적인 해가 찾아왔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문 씨는 영조 곁에 있었습니다. 노왕의 고뇌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문 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영조의 편에 서거나 침묵하거나였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영조의 편을 택했습니다. 권세가들과 결탁하여 세자를 모함하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전하, 세자는 더 이상.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영조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세자는 뒤주에 갇혔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린 세손이 지켜봤습니다. 한편 대전에 홀로 앉아있는 정조도 회상에 잠겼습니다. 11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이었습니다. 사나,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주 속에 갇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날이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교차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기 위해 선택했고 말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했습니다. 비극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약을 앞둔 문 씨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사후에 정조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문 씨의 유언은 소인은 홀로 한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문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대신들이 소인을 찾아왔사옵니다. 세자를 없애야 한다 말했사옵니다. 정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였느냐? 정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씨가 진술서에 떨리는 입술로 이름을 댔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농단했던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정우겸과 같은 이들이 문 씨를 이용한 것입니다. 후궁의 입을 빌려 영조를 움직이려 했던 것입니다. 문 씨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 전부터 조사해 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의 명단을 말입니다. 그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 씨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 큰 물고기를 낚으려 한 것입니다. 정조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노론 벽파 전체를 겨냥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대의 말을 들었노라. 정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씨뿐 아니라 배후의 모든 이들을 응징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편 궁궐 바깥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 임금께서 문씨를 처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조는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선왕 시절의 일을 낱낱이 밝힐 것이니라. 대전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씨의 처형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조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후궁을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이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역사는 이를 정조의 탕평책과 연결짓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었습니다. 복수였지만 동시에 정의였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영혼이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입니다. 정조 원년 봄이었습니다. 숙의 문씨가 사약을 들었습니다. 백자 사발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세자저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이 되었다가 역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궁궐의 누구도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씨의 진술로 더 큰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노론 벽파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조는 홍국영을 중용했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노론 벽파를 압박했습니다. 정우겸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양을 갔습니다. 어떤 이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조의 칼날은 정확하고 냉혹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가혹하시옵니다. 그러나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니라. 정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정조 13년이었습니다. 정조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한 것입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선왕의 아들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밀어붙였습니다. 왕권을 앞세워 강행했습니다. 선왕은 역적이 아니시니라. 짐의 아바마마이시니라. 정조의 선언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쌓인 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전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정조는 수원에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현룡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또한 화성을 건설하여 아버지의 묘를 수호했습니다. 정조는 자주 현룡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바마마, 이제 편히 잠드소서. 그의 효심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복수였지만 동시에 정의였습니다. 개인적 한이었지만 역사적 바로잡기였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숙의 문씨의 죽음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노론 벽파의 몰락과 왕권의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정조의 개혁 정치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엔 아들의 애절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14년 복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후궁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의 죽음 이후 조선은 변했습니다. 정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복수만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을 이루어낸 성군이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현룡원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 매일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다고 말입니다. 정조 19년 1795년이었습니다. 정조는 해경궁 홍씨의 환갑회갑을 기념하여 대규모 화성 행차를 단행했습니다. 8일간의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 행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행렬 속에 아들의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큰 효행이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니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었습니다. 14년을 참았던 한해 해소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24년간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개혁과 탕평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문예와 과학이 꽃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업적 뒤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격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조 24년 서기 1800년이었습니다. 49세의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독살설이 돌았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노론 벽파가 다시 세력을 잡았습니다. 순조의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했습니다. 조선은 천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선의 마지막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개혁을 꿈꾸고 정의를 실현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숙의 문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권력의 무상함을 배웁니다. 정의와 효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용서와 복수 사이의 경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조는 복수했지만 동시에 용서했습니다. 노론 벽파를 제거했지만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개인의 한을 풀었지만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숙의 문씨는 역사에서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